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공업수학 파트 1 상미분 방정식 첫 번째 미분 방정식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수학 영상들은 다음의 교재를 참고로 하였고 간략하게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파트 A는 상미분 방정식, 파트 B는 선형대수와 그리고 벡터 미적분, 파트 C는 풀이의 해석과 편미분 방정식, 파트 D는 복소 해석과 포텐셜 시오리, 파트 E는 수치 해석, 파트 F는 최적화와 그래프, 그리고 파트 G는 확률 통계로 책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공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이상의 수학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새로 개발된 수학 이론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수학은 이 여기에 나온 내용 이상의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파트 A와 파트 B에 중점적으로 영상을 다룰 예정이고, 시간이 또 허락하면 나머지 내용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리 현상을 수학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모델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다음에 두 개의 예시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수직 낙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주어진 변수는 이러한 높이에 대한 y가 있을 수 있고, 이때 우리가 변이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리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따라서 y2는 g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또한 g는 상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방정식을 기술한 것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게 되고, 결국 미분 방정식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해는 어떤 y를 두 번 미분했을 때 g가 나오는 y를 찾는 것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델링이라는 것은 결국 물리 현상을 이러한 문제를 다음과 같은 수학적인 모델로, 즉 어떤 수학적인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매스메티컬 모델이라고 하고, 이러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솔루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문제를 풀었다면 다시 푼 문제를 이러한 물리 현상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물리 현상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델을 만들 때 활용하는 것이 미분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에서 빔을 공부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직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방정식도 결국은 미분 방정식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어떤 y를 4번 미분한 것이 fx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fx라는 것은 결국 이 빔에 작용하는 이러한 분포 하중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4번 미분한 것을 구하면 이러한 분포 하중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따라서 미분 방정식은
어떤 이제 변화하는 추세에 대한 함수 자체를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꼴인데, 이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러한 미분이 포함된 항을 가진 이제 방정식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y는 그 이제 함수가 되게 되고, 어떤 우리가 이제 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함수 자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y''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도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도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미분 방정식에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x라는 하나의 독립 변수와 이제 x의 종속이 되는 이제 y라는 종속 변수를 하나를 가지는 이러한 방정식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x와 y라는 두 개의 독립 변수를 갖는 다변수 함수를 갖는 이러한 미분 방정식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살펴보면 이제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 그 미적분학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differential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미분소 혹은 무한소를 나타내는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결국 y''도 우리가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으로 적어보면 이제 dy, dx로 표시를 할 수 있고, 또한 아래에 우리가 어떤 역학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뭐 dy, dz라고 하는 어떤 미분소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결국은 이것을 다시 이제 원래의 h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h를 구하게 되는데, 즉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도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기도 하지만, 이제 엄밀하게는 이러한 그 미분소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수와 계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제 계수는 이제 order라고 하게 되고, 여기는 미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미분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y를 이제 몇 번 미분한 횟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차수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뭐 y제곱, x제곱에서와 같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제곱의 개념이 이제 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계수에 따라서 이제 한 번 미분하면 미분한 그 도함수가 포함된 그 미분 방정식을 이제 1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게 되고, 또한 이제 두 번 미분하면 이제 2개 미분 방정식, 그리고 이제 세 번 미분했을 때부터는 이제 고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우리말로는 표현을 하고, 이제 영어로는 뭐 first order, second order, 그리고 high order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방정식을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트 1에서는 이제 상미분 방정식을 다루는데, 즉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독립 변수가 하나고 이제 종속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는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ODE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상미분 방정식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다변수 함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 D라는 노테이션 대신에 이제 그 라운드 혹은 파셜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미분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따라서 이제 그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의 방정식은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게 되고, 말 그대로 이러한 식의 이제 편미분항이 포함된 이제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PDE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 방정식의 종류에 있어서 우리가 차수에 따라서 차수가 이제 1차면 이제 선형 그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차수가 뭐 2차, 4차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제 선형의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은 이제 비선형의 편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표현을 할 때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음함수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양함수의 형태로 이 똑같은 식을 이제 양함수의 형태로 표현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음함수의 형태에 있어서 이제 우측항이 0이 되는 그 방정식을 우리가 우리말로는 그 제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는 그 호모지니어스라고 하게 되고, 만일에 0이 아니면 이제 비제차라고 하고, 이제 넌 호모지니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진행하면서 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그때 나올 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의 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제 함수가 되게 되고, 어떤 이제 함수 y 이꼬르 hx가 그 임의의 개구간, 다음에 임의의 개구간에서 그 미분 방정식에 이제 대입을 해서 항등식이 될 때 이제 이 함수 hx를 이제 미분 방정식의 이제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 종류에는 이제 일반해, 특수해, 특이해가 있고, 먼저 일반해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y''은 이제 코사인 x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sin x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sin x 플러스 1도 미분하면 코사인 x, sin x 플러스 뭐 2도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상수 c를 포함한 이제 어떤 해의 집합을 우리가 일반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수해는 말 그대로 어떤 이제 특정한 값으로 이제 고정이 된 해를 의미하게 되고, 만일에 c가 이제 0일 때에 그 하나의 해로 이제 고정이 sin x라는 하나의 해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c가 0일 때에 그 해 sin x를 이제 특수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만일에 뭐 sin x 플러스 10이라고 하면 이제 그 해도 이제 하나로 특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특수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반해와 특수해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이제 특이해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의해서 이제 어떤 푼 일반해가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일반해와 상관없이 어떤 임의의 함수를 집어넣었는데, 만일에 또 그 미분 방정식이 성립을 했다면 어떤 우리가 임의로 집어넣은 그 함수가 이제 특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 있고, 이 미분 방정식에 이제 일반해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y 이꼬르 이제 4분의 x 제곱은
우리가 일반의 꼴과 전혀 무관한 그 함수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 함수를 다시 미분을 해서 그 대입을 하면 이제 아래 수식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y''은 2분의 1 x가 되게 되고, 이제 y는 4분의 x 제곱인데,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그 식을 정리를 해보면 또한 우측항이 0이 되고 좌측항도 0이 되어서 이제 항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y 꼬르 4분의 x 제곱도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구한 일반 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해를 이제 특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치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어떤 여러 가지의 그 해집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능하면 하나의 해로 떨어지면 좋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일반의 상수를 이제 특정화하는 이제 초기치 값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질 때, 이제 그러한 문제를 초기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뭐 일개 그 선형 미분 방정식에 있어서 이제 초기 값이 어떤 x0에서 이제 x0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y0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즉 이제 우리가 y라는 함수는 모르지만 이제 어떤 특정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문제를 이제 초기치 문제라고 하게 되고, 이때 이제 y x0를 0 이꼬르 y0를 이제 초기값 혹은 초기치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은 이제 3y라고 하는 그 미분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다음 영상부터 이제 계속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이제 이 푸는 방법은 몰라도 되고, 일단 이러한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어떤 미분 그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통해서 이제 y''은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dy dx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양변을 dx로 곱하면 이제 dy는 3y dx가 되고, 이제 각각의 그 항을 뭐 y로 모으고 한쪽은 x로 모아서 양변을 적분을 하면 우리가 일반해를 다음과 같이 이제 y는 이제 상수 c 곱하기 자연상수 2의 3x 제곱이라는 일반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상수 c가 구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초기치를 통해서 이제 y 그 x가 0일 때 이제 y는 5.7이라는 값이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이제 x 자리에 0을 대입하고 이제 y 자리에 5.7을 대입을 해서 이제 상수 c를 구하면 이제 c는 5.7로 우리가 이제 상수를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y는 5.7 2의 3x라고 하는 이제 함수로 우리가 특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